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지루한 정체가 시작되는 퇴근길 라디오에서 추억이 담긴 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르는 밤입니다. 오늘은 제 첫사랑 얘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입시 전쟁에 시달린 고교 생활을 뒤로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화장도 해보고 하이힐도 신어보며 어른이 된 것만 같았죠. 소소한 일상도 마냥 새롭고 신기하기만 하던 새내기 시절이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바람에 날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게까지 발표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강의가 첫 타임이었어요. 아슬아슬 지각할 것만 같아 헉헉거리면서 캠퍼스 언덕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죠.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언덕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지 못했나 봐요. 그만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어요. 순간 전공책이 떨어지고 눈앞에서 밤새 준비한 발표 자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날아가기 시작했죠. 강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눈앞이 컴컴해졌어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넘어져 아픈 것도 모르고 떨어진 자료들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저보다 더 열심히 제 자료를 모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랑 부딪히신 분인데 제게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방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자료를 받아 강의실로 냅다 뛰어갔어요. 눈물로 화장이 번진 얼굴과 다친 무릎 상처를 낯선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준비한 만큼은 아니지만 다행히 그날 발표는 잘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긴장이 풀려서 강의동 앞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말을 거는 거예요. 누구지 하고 실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언덕에서 마주친 남자더라고요. 얼른 몸을 일으켜서 아까 미처 하지 못한 사과를 했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서두른 제 실수도 있었으니까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다친 곳은 좀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남자의 말에 그제야 제 상처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는 멈추었지만 무릎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가방에서 주섬주섬 밴드를 꺼내주는 남자를 보면서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서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주말에 늘어져 자고 있는데 친구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 없으니 제발 대신 나가달라며 사정을 하더라고요. 좀 귀찮기는 했지만 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도 없어서 대신 나가주겠다고 했죠. 소개팅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다가오더라고요. 며칠 전 언덕에서 부딪혔던 그 남자였어요. 순간 이렇게 또 마주치는 게 인연인가 싶더라고요. 친구 대신 나온 소개팅이라고 솔직히 말했더니 그럼 편하게 밥이나 함께 먹자고 하면서 맛집을 안내하더라고요. 골목골목을 지나 낯설고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려가는데 좀 의외다 싶었어요. 내가 아무리 소개팅 상대자가 아니라고 해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도 소개팅 상대로 이 남자를 만난 게 아니니까 괜한 격식이나 입장 따지지 말자 싶었죠. 그렇게 그 남자를 바라보니까 너그러워지더라고요. 여기가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라고 해맑게 웃으며 말하는데 소탈하고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맛집에서 맛있게 국밥 한 그릇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꽤 동안이어서 같은 신입생이거나 2년 선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4살이나 많은 복학생 선배더라고요. 없던 부담이 확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거리를 두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오늘 시간 되면 가볍게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느즈막한 저녁 거리에는 연인들이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벚꽃 축제가 무르익고 있었죠. 연인은 아니지만 이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밤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1차 시끌벅적한 호프집에서 2차 포장마차를 거쳐 3차 캠퍼스 잔디밭 캔맥주까지 엄청나게 술을 마셨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술이 잘 들어가던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자들끼리만 수다가 잘 통하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와도 대화가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즐겁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 남자와 친구가 되기로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도 연락을 하며 선후배이자 친구로 잘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던 저는 다른 남친을 찾기 위해 꾸준히 소개팅과 미팅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남자로부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거의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오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건강검진 때문에 학교 병원에 갔다가 그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가가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남자의 곁에는 어떤 아름다운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왜 거리를 두었는지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었어요. 좋은 사람이 생겼구나 싶어서 아무 관계도 아닌 내가 방해가 될까봐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저는 철없이 놀던 신입생 시절을 뒤로하고 취업을 생각하며 자격증 공부로 도서관에 있었죠.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캔커피와 메모지를 놓고 갔더라고요. 잠깐 라운지에서 대화 좀 나눌래요? 흔한 고백 쪽지라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오랜만이기도 했고 누구일까 궁금하기도 해서 도서관 라운지로 나가보았어요. 저 멀리서 멋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1년 전 언덕 복학생 그 남자였어요. 오랜만이라 무척 반가웠지만 오랜만이라 그런가 어색하더라고요. 어린 티를 벗고 멋진 남자가 된 모습이 낯설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그 남자의 지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너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에 고백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병이 발견되었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야 했대요.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자고 하기에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서 저에 대한 마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대요. 수술 후에도 완치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재활한 결과 얼마 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젠 멋지게 고백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깊은 줄 몰라 갑작스러운 고백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긴 시간을 버텨낸 그 남자를 생각하니 안쓰러우면서도 고맙더라고요. 돌아보면 저 역시 지난 1년간 그 남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소개팅마다 잘 안 되고 마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때마다 떠오르던 그 남자가 어느새 제 마음에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날 밤 그 남자와 저는 다시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친구가 아닌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되기로 약속하게 되었죠. 저에게는 첫사랑이었기에 모든 게 처음이고 서툴렀어요. 그 남자와 처음 떠난 여행에서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던 그날 밤은 얼마나 설레고 떨리던지 몸이 통나무처럼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그런 제 모습도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포근하게 감싸주었어요. 따뜻하게 안아주고 살포시 입맞춤을 해주다가 갑자기 뜨겁게 입맞춤을 하는데 미칠 지경이었죠. 한없이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설레이고 행복한 사랑을 열정적으로 나누었어요.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몽롱하게 도취되는 기분이 들었고 뭐든 처음이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그 남자와 저는 뜨거운 사랑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남자와의 뜨거웠던 연애는 1년 남짓이 전부였어요. 저는 실습과 취업 준비로 바빴고 그 남자는 유학을 떠났거든요. 보이지 않으니 마음도 멀어진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 새로운 남친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있지만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나요.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언제든지 눌러주세요.